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수들도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바로 쿠팡이 없다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한국인들에게 쿠팡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수도, 전기, 가스처럼 없으면 곧바로 일상이 마비되는 생존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쿠팡이 처음 로켓 배송을 시작했을 때 업계의 반응을 기억하시나요? 롯데와 신세계의 고위 임원들은 비웃었습니다. 직접 배송기사를 고용하고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저러다 3년 안에 망한다 라고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쿠팡은 연 매출 40조 원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초토화했고, 그들을 비웃던 전통의 공룡들은 이제 쿠팡의 방식을 베끼기에 급급합니다. 도대체 쿠팡은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던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써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일까요? 오늘 우리는 쿠팡이라는 거대 괴물이 탄생하기까지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와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독주의 비밀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쿠팡의 성공을 말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그는 쿠팡에 무려 6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한국 유통업계는 경악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손정희가 노망났다는 말까지 돌았죠. 실제로 쿠팡은 매년 1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롯데가 1년에 1조 원을 벌기 위해 수만 명의 직원이 땀 흘릴 때 쿠팡은 1조 원씩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쿠팡과 전통기업의 결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롯데나 신세계는 적자가 나면 비용 절감을 생각했습니다. 마케팅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했죠. 하지만 쿠팡은 적자가 날수록 더 큰 돈을 빌려 물류센터를 지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쟁터에서 다른 나라들이 보급로를 아끼며 조심조심 진격할 때 쿠팡은 아예 전국 방방곡곡에 자신들만의 전용 고속도로를 깔아버린 겁니다. 그 고속도로를 까는데 6조 원이 들었지만 도로가 완성되는 순간 경쟁자들은 아예 출발선조차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쿠팡이 말한 계획된 적자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경쟁자를 고사시키기 위한 철저한 자본의 폭격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내부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그곳은 창고라기보다 거대한 인공지능의 뇌에 가깝습니다. 쿠팡에는 랜덤 스토어라는 기괴한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고는 신발은 신발 코너에, 라면은 라면 코너에 모아둡니다. 하지만 쿠팡은 다릅니다. 신발 옆에 프라이팬이 있고 그 옆에 비타민이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엉망진창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쿠팡의 핵심 기술입니다. AI는 수조개의 데이터를 분석해 집어가는 사람이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물건을 배치합니다. 직원이 물건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AI가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저걸 집어라고 명령하는 구조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예측 배송입니다. 여러분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기만 해도 혹은 특정 상품을 5초 동안 쳐다만 봐도 쿠팡의 AI는 이 사람이 곧 이걸 사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문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그 물건을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캠프로 미리 옮겨둡니다. 이 압도적인 데이터 활용 능력이 주문 후 몇 시간 만에 배송이라는 마법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이 지점장의 직감에 의존할 때 쿠팡은 수학과 알고리즘으로 승부를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자금력도 풍부하고 유통 경험도 수십 년인 롯데와 신세계는 쿠팡에게 안방을 내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공의 함정입니다. 롯데는 건물과 부지에 집착을 했고 신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은 결국 좋은 백화점에 와서 구경하고 밥 먹는 즐거움을 포기 못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귀찮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장을 헤매고 카트를 미는 것보다 침대에 누워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편리함은 그 어떤 화려한 백화점의 조명보다 강력했습니다. 롯데가 롯데온을 만들며 온라인을 강화하려 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지점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온라인에서 싸게 팔면 백화점 매출이 떨어질까봐 걱정한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카니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내 살을 깎아먹을까봐 혁신을 주저한 겁니다.
반면 쿠팡은 깎아먹을 살도 지켜야 할 오프라인 매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온라인 하나에 모든 걸 걸고 돌진했죠. 짐이 없는 자가 가장 무섭게 달리는 법입니다. 이제 쿠팡은 유통을 넘어 우리의 시간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장악했습니다. 와우, 멤버십을 보십시오. 처음엔 배송비 아까워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쿠팡 플레이로 축구를 보고 쿠팡이츠로 치킨을 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 확장이 아닙니다. 고객의 이탈 비용을 무한대로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더 싸다고 해서 다른 사이트로 가지 않습니다. 에이, 어차피 쿠팡은 무료 배송이고 반품도 편한데 그냥 여기서 사자 라는 심리가 지배하게 된 거죠. 쿠팡은 이제 한국인의 소비 데이터뿐만 아니라 취향 데이터까지 수집합니다. 당신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야식을 즐기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당신을 쿠팡이라는 거대 생태계 안에 가둡니다. 롯데가 포인트 카드로 고객을 붙잡으려 할 때 쿠팡은 아예 고객의 삶 자체를 통째로 이주시켜버린 겁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쿠팡 제국에도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른바 알테쉬의 공습입니다. 그들은 쿠팡보다 더 쌉니다. 초저가 물량 공세로 한국 시장을 파고들고 있죠. 하지만 쿠팡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파페치 인수입니다. 왜 쿠팡은 망해가는 세계 최대 명품 플랫폼을 샀을까요? 이제 생필품 싸움은 중국에게 내주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럭셔리 시장만큼은 뺏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기저귀는 알리에서 살 수 있어도 샤넬 백은 쿠팡에서 사게 하겠다는 겁니다. 럭셔리 배송까지 로켓으로 처리하겠다는 이 야심은 다시 한번 한국 유통업계의 마지막 보루인 백화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팡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의 아마존 완성입니다. 모든 유통 채널이 쿠팡 아래로 무릎을 꿇고 쿠팡은 물류를 넘어 금융, 제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진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쿠팡은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반독점 규제와 공공성의 갈등입니다. 너무 커진 쿠팡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올리거나 판매자를 압박할 때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아마존이 겪고 있는 진통을 쿠팡도 겪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의 진화입니다. 한국에서의 성공 모델을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하며 제조사가 아닌 테크 기업으로서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쿠팡의 독주를 어떻게 보십니까? 편리하니까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의 기업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는 게 위험하다고 느끼시나요? 쿠팡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변화에 눈 감은 자들이 어떻게 도태되는지, 그리고 데이터와 혁신에 미친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재편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쿠팡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봤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